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국 가수 승리 씨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하고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과다 투약한 의료기관 27곳이 적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하면서 승리 씨의 경우에는 그렇죠. 굉장히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유인석 전 대표 역시 신청이 됐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많은 혐의가 언급이 됐었지만 네. 우선은 현재 지금 영장을 신청한 데 들어간 혐의는 크게는 일단은 성매매 알선 혐의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특정 경제 범죄 처벌에 대한 그 횡령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승리 씨가 불법 촬영물을 이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승리 씨와 그 유 아무개 대표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이제 일본인 투자자를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2017년에 또 이제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필리핀에서 있었던 승리 씨의 생일 파티에서 또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이제 좀 알선해서 성매매를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몽키 뮤지엄이라고 이 두 사람이 운영을 이전에 했던 그 술집이 있는데 이 브랜드의 사용료라고 하면서 버닝썬의 자금 중에 2억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인정될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신청을 하기까지 17차례 정도 소환 조사가 됐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조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장 신청이 길어진 이유, 될 때까지 길어진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구속이 되고 나면 경찰에서 20일 그리고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그리고 나서 법원으로 이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할 부분이 많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좀 섣불리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만에 모든 수사를 다 종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히려 이제 관련자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수사가 많이 길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거의 정리가 다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인데 이 일에 보통 이 일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서 3일이나 아니면은 이번 연휴 중에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까지 혐의가 좀 입증이 됐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을 좀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닝썬 관련해서 승리 씨와 유인석 씨의 구속 가능성 관련 내용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병의원 가운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있는 27개 병의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례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은 위반 사례가 이제 27곳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처방전과 다른 마약 사용이 일단 적발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보관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관 방법 자체가 이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리고 보유량은 이만큼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재고가 그만큼이 안 됐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적발이 병원 측은 됐었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처방전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 처방전을 받은 것이 발견이 되었었고 또 아니면 같은 날 세 곳의 병원을 돌면서 처방을 받은 이런 사례들도 좀 적발이 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조사나 처벌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적발했다.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이게 작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가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한 첫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약류 도매업자, 병원 그리고 이런 취급하는 곳들이 다 각각의 정보를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속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이것을 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 통합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렇게 단속이 더 수월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잘 된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행정 제재 부분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뭐 이제 일부 병원이라든지 환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지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 부분은 좀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향후 관련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적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사례가 어떤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만나볼 내용은 저희가 어제도 다뤘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20대 여성이 갓길이 아니고 이제 중간 차선에 차를 세워 놨다가 밖에 나왔다가 숨진 사고 소식이었는데 이 여성이 탤런트였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 소식 자체가 굉장히 좀 이슈였는데 예. 오늘 이제 이 여성이 실제로는 그 2010년에 데뷔를 해서 예. 현재도 뭐 이제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던 배우로 지금 활동하던 연예인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 조금 더 관심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모으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예, 신상에 대한 자세한 어떤 내용이 알려지기 전부터 그 여성이 왜 차량 밖으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관련 경위는 좀 밝혀진 게 없을까요? 예, 이게 지금 사고가 고속도로가 3차로였는데 그중에 예. 딱 중간이 2차로에서 차를 갑자기 정차를 하고 이제 남편, 그 동승자였던 남편은 갓길로 나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운전자는 갑자기 거기서 이제 나오다가 뒤에서 이제 오던 차가 추돌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예. 이것 자체가 보통은 차를 세우게 되면 갓길에 세우게 되고 뭐 이제 남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세웠다고 하더라도 갓길에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면 운전자는 내린 것이냐 예. 이런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검을 좀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향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초점을 좀 어디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이게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후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차량으로 추돌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치사 혐의로 이제 좀 처벌이 될 것이 보이는데 예. 지금 2번의 추돌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사고로 인해서 그 사망의 결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 다루면서 굉장히 의문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검 의뢰가 됐고 또 수사를 더 깊이 하다 보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끝내 이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됐는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네요. 오늘 이 시간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